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로 인한 전 세계적 파급력에 미국 최대 해영 비영리 단체인 시 shepherd가 한국을 향해 존경심 가득한 눈빛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언은 이번 한국인들의 작은 발걸음은 전 세계를 향해 전하는 의미가 크다. 제발 일본은 이를 알아주길 바란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두가 이를 알아주었으면 한다라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 shepherd는 미국의 해양생물, 특히 고래보호 운동에 특화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폴 왓슨이 1977년 어스포스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창시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주의 프라이데이 하버라는 소도시에 있습니다. 시 shepherd는 특정 국가의 과도한 불법 포경을 막고 고래보호 운동을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 불법 포경을 저지르는 선박을 발견하면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썩은 버터탄을 병째로 던지거나 포경선 선원의 눈에 레이저를 쏘거나 배에 올라타 탈취를 시도하거나 유망 그물을 멋대로 제거해 버리기도 하고 정박해 있는 포경선에 구멍을 뚫어 가라앉히거나 아예 배를 직접 충돌시키는 무모한 전술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비단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포경기지나 고래고기 가공시설에 대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어서 당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아이슬란드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험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창시자 폴 왓슨은 1977년 그린피스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는데요. 시 shepherd 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사회를 말이나 시위로 움직이려 해봤자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폭력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 포경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사실상은 맞는 말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불법 포경과 남행 문제를 호소해도 이를 무시하고 돈을 위해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민력군들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조업방해 때문에 선원들이 다칠 위험을 우려하여 일본이 일시적으로 조사 포경을 금지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2024년부터 포경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슬란드의 고래 사냥은 일본 다음으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와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고래 사냥을 상업적으로 시행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CNN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수산부 장관은 최근 고래 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고래 사냥을 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포경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6월 30일 국제포경위원회를 아예 탈퇴해버렸습니다. 연구 목적을 제외한 모든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한 1988년의 IWC 룰을 32년 만에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면서 거부한 겁니다. 심지어 연간 383마리의 포경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포경 활동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국인기 드라마 우영우가 포경 활동 중단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영우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해당 사건이 인터넷에 퍼져 널리 알려지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일본의 포경 산업에 시선이 집중되며 한국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드라마가 촬영되고 있던 봄쯤이었습니다.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스태프분들이 필요합니다. 촬영팀, 조명팀, 분장팀, 의상팀, 음향팀, 연출팀 등등 다 적을 순 없지만 수십 명이 매 장면을 찍기 위해 단합해 노력하는데요. 저도 스태프 중 일원으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은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끔 촬영 중 스태프분들이 사정이 생겨 일정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대체 인원을 하루 이틀쯤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일본에서 꽤나 오래 살다 오신 분이 하루 알바를 나오며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에야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 밝혀도 되지만 당시 저희가 촬영할 땐 고래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장 내 고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요. 여느 때처럼 촬영이 이어지고 있었고 다음 씬을 촬영하기 전 배우분이 잠시 의상과 분장을 바꾸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이라 스태프들 다들 모여 담배를 피거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 다음 촬영 장면을 숙지하기 위해 대본을 읽으시던 중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며 고래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고래가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고래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고래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어느 정도인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고래에 대해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 모든 스텝들을 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래고기 안 먹어봤어요? 일본은 학교에서도 먹는데 잘 모르세요? 해당 대답은 촬영 장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저도 이에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궁금했던지 일본은 고래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냐는 질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조심스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은 고래고기에 대한 애착이 가히 집착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엔 독특한 미식 취향 외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몇 분간 흘러갔지만 다들 일본의 고래 음식 문화를 전혀 궁금해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전혀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포경을 하고 있다는데 지능이 높은 고래를 단순 사냥하는 것도 모자라 냉동이 아닌 신선한 고래고기를 먹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원래 고래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알아보니 일본의 고래 포획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한국 드라마 우영우가 유명해지며 일본의 포경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뭐라 하고 있지만 기존 포획량을 비교해본다면 일본의 포획량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인의 고래고기 애호가 예전 같지 않으며 중, 노년층의 전통 음식에 대한 향수에 기댄 측면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만 내뱉을 뿐 아무런 행동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해외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제라도 이렇게 알려졌으니 포경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신속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고래의 지능도 상당히 높다는데 마음이 아프다. 식용을 위해 잔인하게 포획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왔다. 영상을 보고 나서도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서 빨리 중단했으면 한다. 일본이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뭐라 하는 걸 봤는데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었구나. 포획량을 보면 일본이 전 세계 최고다. 이상한 부분에서 최고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도 포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대하고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상업포경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포경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상업포경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5종의 고래들을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고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포경을 중단시켜야 하며 모든 고래들이 보호종으로 지정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보호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